1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부등식 좀 기억나세요? 부등식? 1차 부등식은 기억나지? 1차 부등식. 우리 부등식의 핵심은 뭐냐?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는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맥락이 똑같다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등호를 사용하면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냥 내가 등호를 사용할 거냐, 그냥 부등호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등식이냐, 부등식이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된다는 거고, 우리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방정식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는 0, 이렇게 해서 우리 방정식 풀이를 계속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애가 이제 항등식. 우리 항등식 쪽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였던 곱셈공식 정리라든가, 나눗셈 정리라든가, 나머지 정리라든가, 이런 형태가 다 항등식 쪽 파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등식은 뭐냐면, 우리 조건부등식이 있어요. 조건부등식이 있고, 절대부등식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처럼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그냥 조건부등식이라고 닉네임을 그냥 붙였을 뿐인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우리 항등식 개념이랑 똑같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공통수학 2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조건부등식인데, 그럼 사실 우리가 우리 책 구조를 보면 항상 똑같아. 인수분해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부등식을 배우거든요. 왜 그런 순서도 적용이 되어 있냐면,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방정식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기가 너무나 간편해지기 때문에 항상 인수분해 먼저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배운단 말이야. 괜찮아요? 부등식은 뭐냐면 방정식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우리 1차 방정식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 AX는 B라는 우리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우리 X는 하면 우리 어떻게 돼? A분의 B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우리가 방정식의 해였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등호 대신에 그냥 부등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지? 그랬을 때 일단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일단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그럼 A는 어떻게 돼? X는 A분의 B보다 크다. 혹은 X는 A분의 B보다 작다. 혹은 X는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결과적으로 이 경계값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가 달라져요? 부등호가 달라졌다고 해서?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방정식과 방정식의 해는 부등식의 경계값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한번 배웠었기도 했고,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거 푸는 게 지금 뭐예요? 2차 부등식이야. 등호 대신에 그냥 부등호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최고 차이 계수 A가 똑같이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 내가 그래프 그렸을 때 이 친구는 우리가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Y는 이라는 이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이 S축하고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던 게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역시나 얘도 y는 fx와 y는 0이라는 s축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뭐야? 0일 때가 딱 알파 베타일 때지. x의 범위가. 다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야, EX가 지금 3보다 크다라고 했었을 때 X가 2면 성립합니까? X가 2면 성립해요? X에 대해 2 대입하면 4는 3보다 크니까 성립하잖아. 그지? 실제로 비교하는 건 Y 값을 비교하지만 내가 근을 채택하는 건 2라는 근을 채택을 하게 되지. 다시 내가 2를 넣었을 때 4예요. 4는 3보다 크니까 2가 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비교는 Y 값이랑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을 채택하는 거는 X 값을 채택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여기도 내가 X에다 대입했을 때마다마다 함수 값이 지금 지금 다 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0이라는 y는 0이라는 애보다 지금 큰 거 구하는 거지. 맞아? 크게 되는 x 값을 채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x보다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갖고 있는 x들은 이런 x들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범위는 x는 알파보다 작고 or x는 베타보다 큰 범위에 있는 x들을 대입했었을 때 그때 그 값들을 대입했었을 때 실제 a x보다 이 y 값이 커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가 근이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y는 0이라는 너보다 작은 범위는 지금 어디야? 이 범위란 말이야. 지금 작은 범위가. 그럼 이 작은 범위가 되게 하는 x 값을 채택한단 말이야. 우리가 근으로서는. 그럼 여기가 지금 실제로 이 y 값이 이 s축보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x 값들은 여기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는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이 x 값의 범위에서 그때의 y 값들은 실제로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x 값들을 근으로 채택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다시 내가 2를 대입했을 때 4는 3보다 커지니까 2라는 애를 내가 근으로 채택하듯이 비교는 y값이라 하지만 실제 근은 그렇게 만드는 x값을 채택한다는 거야. 근으로. 그럼 어차피 여기 등호 들어가면 이 등호 들어가는 것 빼고는 달라지는 게 없죠. 그렇죠? 등호가 있냐 없냐 차이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방정식의 근이나 이 부등식의 경계값이나 결과적으로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그래서 항상 인수분해 다음에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우리 배웠던 거니까 우리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배웠어요. 우리 부등식 중2 2-1학기 때 배웠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복습 한번 해라 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유형 1번부터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쫄 필요 없다. 내가 방정식 할 줄 알면 부등식도 당연히 할 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등식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등식의 성질처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우리 등식이 있으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상관이 없죠. 0을 제외한 곱하고 나눌 때는 0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지.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양변에 똑같은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상관없다 이거야. 부등식이 쓰였을 때도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단지 뭐 할 때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만 다를 뿐이지 방정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풀이 방법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서 역수끼리 비교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보다는 3이 크지만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죠? 다시 한번 보면 2보다 3이 크지만 우리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비교하면 애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지? 우리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보고 문제를 풀면 우리 2차 함수 2차 방정식 풀 줄 알면 여기 부등식 쪽은 다 똑같으니까 개념이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814번. 보기에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대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가졌다는 거니까 당연히 A도 C보다 크다. 당연한 소리죠. 기억 참. 이 친구는 이제 음수고요. 얘는 양수예요. 그랬을 때 우리 AD는 BC보다 크다. 맞아요? 야, 우리 이렇게 AD 가장 절대값이 먼 것끼리 곱한 거와 가까운 것끼리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먼 것끼리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훨씬 더 커지겠지. 근데 사실 이렇게 그냥 대소 비교하는 거는 그냥 숫자 넣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n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n은 1, 2라고 보면 n은 마이너스 4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아니지. 우리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이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면 땡.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작을 때 A-C 하고 B-D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디귿은 맞아요? 지금 어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랑 맞죠?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야. 작은 거 뺀 거야. 얘는 뭐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거야. 우리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뭐 나와? 양수 나오지. 음수여도 똑같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무조건 양수 나와. 오케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요. 양수가 음수보다 큽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이는 디귿도 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디귿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디귿. 기억니은 뭐 다 여기는 뭐 괜찮고. 이러면 무조건 양수 나오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무조건 음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쏘리.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디귿. 얘는 대수관계를 모르지. A랑 B랑 알고 D하고 C는 알지만 지금 실제로 얘네 대수관계는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알 수 없다가 맞는 것 같은데? 얘는 기억만 참인 것 같아요. 기억만 참이에요. 기억만. 얘는 알 수가 없어요. 발레를 하나만 딱 찾으면 됩니다. 우리 발레 한번 찾아볼까?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 하나만 딱 찾으면 되죠. 여기 항상 여기는 무조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만. 딕을 한번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AB하고 DC의 관계니까 얘 옮기시다 그냥. 양변에 내가 B를 더하면 이항하면 우리 이 친구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까? B 이항하면 나 지금 A, B만 아는 거잖아 관계를. 그리고 C하고 D만 아는 거잖아 관계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C 넘어가면 얘는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됩니까?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기 때문에 얘는 양수지. 그죠? 얘는 나 지금 2항이니까 우리 2항은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고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하고 관련이 없어요. 괜찮죠? 2항은 여기는 우리가 지금 C가 넘어갔으니까 C-D잖아. 얘는 C-D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지. 얘가 음수네.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네, 디귿. 디귿 성립하네요. 관계되는 애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난 지금 A하고 B의 관계하고 D하고 C의 관계를 아는 거니까 이 친구는 여기 있는 B, 이 친구 B는 이항하면 A-B 여기 C, 마이너스 C가 이항하면 C-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 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C에서 D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 양수는 무조건 음수보다 크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우리 816번. 우리 이런 거는 그냥 숫자 대입하는 게 제일 빨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두고 대입하는 게 제일 빨라요. 얘는 마이너스 1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더 큽니까?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우리 B분의 A, B분의 A는 2, A분의 B는 2분의 1. 더 큽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숫자 대입해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거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더 크다. 얘도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817번 한번 볼게요. 817번. 우리 부등식의 해가 너일 때 우리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일단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분명히 1차 부등식이니까 x a 플러스 b가 있는데 나는 1-a로 나눌 거잖아요. 그지? 1-a로 나눌 거야. 그런데 실제로 너들 했던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너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쪽에서 이렇게 변했지.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1-a는 음수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시 우리 1차 부등식입니다. 얘 나눌 거예요, 양변에. 양변에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죠. 실제 너들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고 너는 실제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 니는 음수예요.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그럼 이 친구 우리 풀어주면 우리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 그래서 a는 a끼리 한번 보면 지금 이 친구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a 어떻게 돼요? a 넘어오면 우리 이 친구 넘어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 마이너스 b는 2죠.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2x 6의 해를 구해달라 하니까 x의 범위 구해달라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야, 어차피 어떤 부동식을 풀든 간에 지금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경계값에 해당하는 게 나를 그냥 얘를 방정식이라 생각했었을 때 근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a는 a 플러스 b니까 우리 a 마이너스 b는 2가 바로 나오죠? 그치? 그래서 저기다 그냥 바로 대입하면 2x는 6이니까 x는 3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다? 방정식과 부동식은 경계값과 방정식의 해는 부동식의 경계값과 똑같다. 여전히 괜찮아? 이해가요? 이쪽이 아니지? 뭐야? 문 열려있나? 그러니까 버린가? 됐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우리 이 친구도 한번 봅시다. 820번. 우리 부동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밑에 있는 부동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동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우리 이 친구 한번 써보면 a-bx 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그럼 x 부동식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x에다 뭘 넣든 간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사실 얘를 우리가 함수로서 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야, 분명히 여기 있는 게 만약에 0이 아니야. 난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y는 해가지고 얘 우리 1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직선이지. 얘는 S축이지. 직선이 S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없도록 이 말인 거지. 이 말 이해가? 지금? 그럼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야, 어떻게 직선이 위로 이런 직선이든 이렇게 직선이든 내가 S축이 그어졌을 때 작은 범위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럼 해가 없대.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없대. 그 말은 이런 직선이 그려졌다는 거야? 안 그려졌다는 거야? 안 그려졌다는 거죠.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저기 있는 이 a-b가 0이었다는 소리야 일단. 무슨 말인지 얘가? 애가 0이어야지 x가 무엇이 넣든 상관이 없어지고 여기 있는 a-2b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겠지. 애가 같으면서 a-2b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지 않겠지. 이 말 이해 가요?
즉 실제로 애가 0이 되면 그냥 얘는 어떤 실수값이잖아. 잠깐만요. 아직도 있어? 없어졌어? 지금 여기까지 이해는 가요? 지금? 그러니까 애가 지금 원래 상수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S축이면 얘가 어떤 이렇게 Y는 K라는 어떤 상수함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범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애가 0이면 애가 그냥 상수함수만 남으니까 애가 이런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 S축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는 없어요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A는 B고요. 그럼 이 친구는 한 문자로 다 통일 한번 해보면 N은 A-2A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즉 A는 음수다 이 말이지. 그 둘 다 음수였다는 소리야. 그럼 볼게요. 여기 다 A로 통일시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X 플러스 N은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1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1차 부등식 x는 x끼리 일단 숫자는 숫자끼리 그러면 얘는 플러스 4a 그럼 x로 나누면 우리 이 친구 잘 봐. 얘 양수야 음수야? 어? 음수야? 지금 a가 음수잖아.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야. a가 음수니까 생긴 건 음수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지. 그럼 a 약분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의 해를 구해달라. x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니까. 풀어보세요. 이제 a는 음수니까 a는 양수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오케이, 우리 연립 1차 부등식. 우리 연립 1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큰 우리가 도구는 수직선이죠. 수직선. 일단 우리 준비물이 항상 필요하고요. 연립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 수직선이라는 준비물을 합니다. 그럼 연립부동식이라는 건 뭐야? 너의 범위와 너의 범위를 둘 다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공통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범위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 수직선을 통해서 구했을 때 실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100번 빨리 풀어도 사실 저 답이 틀리면 이제 틀린 거니까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케이, 우리 첫 번째 거 풀어봅시다. 우리 암산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면 여기는 5x가 될 거고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항이라는 것은 양변을 더하고 빼고 하는 덧셈 뺄셈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5는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얘는 플러스 5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우리 x의 범위는 5분의 4보다 우리 s 쪽으로 벌려져 있으니까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우리가 수직선에서 그린다는 거예요.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넘어오면 3x. 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 그래서 이 친구도 x의 범위 구하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1은 어때? 5분의 4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여기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 다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여기가 있죠. 여기. 그래서 이거의 해는 x는 너보다 크거나 같고 너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a가 될 거고 이 친구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에서 a를 빼니까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안 보이네. 사기인데? 못 잡았는데 나갔어. 됐어요? 오케이. 22번, 23번 뭐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한 번만 그 개념 다시 한 번만 보고 갑시다. 만약에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요. y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을 때 우리 x 플러스 y의 범위, x 마이너스 y의 범위, 그 다음 xy의 범위, y분의 x의 범위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기억나세요? 했던 거? 예전에? 우리 x 플러스 y부터 한번 볼게. 우리 x 플러스 y는 즉 어떤 x 이러한 지금 범위를 갖고 있는 x와 y가 더해졌을 때 당연히 더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둘이 더했을 제일 작은 건 제일 작은 것끼리 더했을 때가 가장 작겠죠. a 플러스 c보다는 크고 b 플러스 d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오케이? 우리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돼요? x에서 y를 뺐을 때 작으려면 가장 작게 되려는 것은 x에서 가장 작은 놈이랑 y에서 가장 큰 놈을 뺐을 때가 가장 작아지겠지. 맞아? 여기는 우리가 a-d 그리고 여기는 b-c가 되겠죠.
가장 클 때는 당연히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걸 뺐을 때가 가장 크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이 두 개 있죠? 우리 이 두 개는 실제 XY 같은 경우는 X하고 Y 곱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AC, AD, BC, BD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 네 개를 다 해본 다음에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써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y분의 x라고 하면 y분의 x니까 c분의 a, 그리고 c분의 b, d분의 a, d분의 b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냐면 봐봐. 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번 봅시다. 등호가 들어갔다고 한번 봐봐. 그럼 지금 a 더하기 c, x 더하기 y 했었을 때 a 더하기 c를 하면 여기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 안 들어가? 되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애가 만약에 1이고 애가 3이야. 애는 실제 1이 될 수 있는 애고 애는 3보다 큰 어떤 뭐 3.1이라든가 그런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하면 4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1하고 3.1 더하니까 4.1 정도 되겠지.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부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등호가 있는 거와 없는 걸 했었을 때 먼저 가장 채택이 되는 게 등호가 없는 게 채택이 됩니다. 내가 등호를 쓰려면 둘 다 그 값을 가질 수 있을 때 당연히 그 등호가 성립이 되겠지. 애도 1이고 애도 3이에요. 그래서 더했을 때 4가 될 수 있어요 하면 등호가 들어가는 건데 너는 1이 될 수 있지만 너는 3보다 좀 큰 값이에요. 그럼 4가 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둘 다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등호가 들어가요. 둘 중 하나가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그 값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해됐어? 우리 이 친구 했을 때 A-D 같은 경우는 A하고 D는 실제로 AX가 가질 수 있는 값이고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지.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지? 근데 B-C는 둘 다 실질적으로는 B보다 작은 값이고 얘는 C보다는 좀 큰 값이니까 실제 B-C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등호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A하고 D, 만약 A하고 D를 내가 쓰게 됐을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는 건데 그 나머지 뭐 AC든 BC든 BD든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이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가 없는 놈과 있는 놈이 있으면 등호가 없는 걸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것도 기억나시죠? 우리 이런 꼴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와 동일한 표현이다. 2의 x-1 크다. x 플러스 4. 이 친구와 x 플러스 4, 2 플러스 3의 x-2라고 쓰여져 있는 이 연립부등식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친구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 친구 한번 풀어보면 우리 x 넘어가니까 x고요. 그럼 저기 있는 애는 마이너스 2에서 넘어오니까 애는 6이 되고요. 이 친구는 3x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여기 있는 4, 애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럼 x는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4 이렇게 돼서 우리 수직선상의 표현을 하면 하나는 6보다 작고요. 하나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둘 다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4하고 5밖에 없으니
답은 9가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지금 하는 거? 다 같은 문제니까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우리 83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31번. 우리가 등호가 쓰여졌든 우리가 부등호가 쓰여졌든 어쨌든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쓰듯이 우리도 부등식의 성질로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지? 무슨 말이야? 우리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양변이 똑같은 짓을 해도 등호는 변하지 않아요.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부등호도 마찬가지죠. 양변이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단지 뭐 할 때만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만 성질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등호가 이미 딱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양변에 여기는 3 불편하잖아. 그치? 그럼 3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치? 3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지. 3 할 때 애만 곱하면 안 돼. 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7. 그럼 여기서는 우리 x는 x끼리 2x 제 넘어오면 10. 그럼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 친구도 양변에 10 곱해도 되겠죠. 그치? 어차피 10은 양수기 때문에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3의 x-2 이 친구는 2x-1 얘는 3x, 2x 넘어오니까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플러스 6이 되면서 5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야? 첫 번째는 x는 5보다 작거나 같대. 두 번째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대. 둘 다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5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얘는 그냥 5가 정답이 되겠죠.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해로 답이 나오겠죠. 항상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너를 만족하려면 5 이상인 값, 너를 만족하려면 5 이하인 값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x값은 5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공통범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없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통범위가 없을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 둘이 똑같아.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괜찮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우리 832번 다른 거 좀 볼까? 다 같은 문제죠. 지금 35번까지. 83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해가 요 땅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애가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는 시기니까 애부터 우리 한번 해보면 우리 이 친구 x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제 넘어오면 4.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4겠지. 그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너의 해가 너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3은 누구의 근이었다는 소리야? 애의 근이었다는 소리겠지. 그럼 여기다 그냥 3 대입하면 되겠지. 방정식처럼 풀어도 된다는 거죠, 이번엔. 그럼 A는 18-1은 3 대입하면 6 플러스 A니까 우리 A는 몇이에요? 17 나오니까 1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1, 우리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10이 되겠죠. 10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범위 구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1차 연립방정식, 1차 연립부등식에서는 우리 여기 있는 게 A의 근이었을 거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너의 글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우리 836번 한번 보겠습니다. 836번. 이 친구의 해가 이것일 때 우리 실수 A, B에 대하여 우리 B-A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 다시 쓰면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 크거나 같다 b에 x 플러스 3 우리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친구는 x끼리 넘어가면 3x에 넘어가면 5 마이너스 a 그래서 x는 범위가 바뀌지 않아요. 3분의 5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너였겠지?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작거나 같다가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애였겠지. 그래서 우리 a가 몇이에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누구 거였다? 여기 거였다라는 거니까 그냥 방정식처럼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1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이 친구는 6은 얘는 2b 그래서 우리 따라서 우리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 빼니까 답은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부등식의 경계값은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근과 같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지금?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우리 연립부등식의 이 친구가 해를 갖지 않도록 공통범위가 없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거 해보니까 좀 더 크게. 우리 이 친구는 4x, 얘는 16이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이 친구는 x는 누구보다 3a-5보다 크거나 같다. 수직선에서 그려보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약간 이런 형태를 그려야겠죠. 여기가 이제 3a-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형태를 가져야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항상 부동어를 할 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핵심은 그럼 여기 있는 이 3a-5라는 놈이 4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명확하긴 해. 맞아요? 공통범위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겹치는 구역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명해. 근데 이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돼? 여기 있는 거 자체가 4가 돼도 돼? 안 돼? 안 되지. 애가 4가 되는 순간에 공통인 게 4가 생겨버리니까 안 되지. 그쵸? 그냥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a는 여기가 9.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a는 3보다 크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없었다. 라고 하면 애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쵸? 애가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면. 애는 실제로 4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4랑은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 실제로는. 그쵸? 그러니까 애는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야.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었다면.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애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4보다 크다 할 때 선생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4.1이라 그냥 생각을 합니다. 4.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 당연히 4랑 4.1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좀 더 편해요. 다시 여기가 등호가 그냥 없었어.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었어. 그럼 애 자체가 4가 돼도 되잖아. 4보다 크니까 4.1이라고 생각하면 4하고 공통된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간다고.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없었다면. 근데 지금 둘 다 있으니까 없다, 없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판단 잘 하셔야 된다는 거야.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이번에 해를 갖도록이니까 우리 838번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애가 나으려나 애가 나으려나? 840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840번. 이 친구는 나한테는 3x-17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고.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3x는 넘어가면 27, 그래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 수직선 그려보면 9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 우리 이 친구 2x, 3x니까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12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2가 되고 12 마이너스 6k 지금 이렇게 돼서 결국 x는 부동방향 바뀌면서 얘는 6k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가 지금 6k 마이너스 12라고 봤었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해를 갖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해를 가져야 되니까 지금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런 형태여야 했겠네. 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공통범위가 존재해야 해요. 이런 내용이죠. 그럼 여기는 이 6k-12는 여기 있는 이 9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명확하긴 한데 그지? 같아도 돼? 얘가 9여도 돼? 둘 다 등호가 있잖아. 하나는 9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9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9가 공통으로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죠. 그죠? 괜찮아 지금?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지 공통범위 생기죠. 그러니까 애가 9여도 상관없다 이거야. 9보다 왼쪽에 있으면 당연히 공통범위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얘는 6K는 얘 넘어가면 21, K는 우리가 6분의 21이니까 3, 2, 6, 3, 7의 21,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5분 정도 사고를 잘 해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외우시면 안 돼요. 뭐 등호가 막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야. 너는 9보다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9가 똑같으면 둘 다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분이 9여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한 개만 있어도 해를 갖는 거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도 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오케이, 우리 84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에서 굳이 내면 여기 파트가 나올 거야. 이 앞쪽 파트는 그냥 개념인 거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그냥 굳이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 한 문제 정도 내면 이쪽 파트를 좀 낼 것 같아요. 얘 10을 곱하면 얘는 4에 x 플러스 1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 곱할 때 하나 왕따 시키면 안 돼. 다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4x 10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얘 플러스 4 나오면 마이너스 24 x는 부동호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6, 4, 24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다. 우리 두 번째는 이 친구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1 마이너스 a 그럼 x는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에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두 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3하고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그럼 나는 이걸 생각해야 돼. 저 a-1이 당연히 2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명확한데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얘는 등호가 없는 상황이야? 잘 봐봐. 그럼 애가 2여도 돼? 안 돼? 애가 그냥 2보다 크다 해버리면 공통범위에 2가 포함돼? 안 돼? 안 되지.
2보다 크다. 2.1 정도 되면 2가 포함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애 자체가 1이어도 되니?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그 안에는 공통범위에는 정수가 두 개, 2하고 3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애 자체는 1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1보다 크다니까 1.1 정도 돼도 된다는 거야. 1.1하고 4 사이에는 2하고 3 있잖아. 그렇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1 더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1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계속 판단해 주셔야 돼요. 연습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연습하는 상식이다 생각하고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를 안 해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800 우리 여기만 한번 쫙 다 풀어볼 건데 우리 844번만 같이 풀어보고 위에 두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844번은 일단 같이 풀어보고 여전히 우리 이 친구는 최소 공배수인 8을 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양변에 n은 4x 마이너스 2a 2x 마이너스 1 일단 써줄 수 있고요. 그럼 x는 x끼리니까 2x 제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1 x의 범위는 크거나 같다 2분의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2분의 2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우리 밑에 있는 놈은 이 친구 넘어오면 2x 이 친구가 넘어가면 n은 6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야, 그랬을 때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1개래요. 1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 안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겠지. 음의 정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밖에 없었겠죠. 그럼 대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2분의 2a-1이 어떠한 우리가 수식적인 표현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긴 놈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1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생긴 놈이 너하고 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1이어도 되니? 얘 지금 등호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그러면 음의 정수 x가 1개 맞지? 그러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근데 애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2도 포함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풀어줍니다. 우리 양변에 2 곱하고요. 나 지금 a 값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4, 2a 마이너스 1,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양변에 1 더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어차피 양수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식의 성질처럼 분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값 구해주시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두 문제도 더 풀어볼게요. 42번, 43번도. 그리고 최저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틀리거나
찔려서 고쳤는데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또 질문까지 할게요.
나왔어? 답 나와요? 4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이제 4가 하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일단 4가 돼도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4는 되면 안 되죠. 얘가 4보다 크다 하면 4.1 정도 되는 거니까 4가 안 되죠. 그지? 근데 애가 3이어도 되니 이렇게 생긴 놈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3은 포함 안 되니까 당연히 4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a 값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1 더하면 4,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5.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했었을 때 a가 가질 수 있는 실수 a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잠깐만. 저 2분의 9가 왼쪽에서는 x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네? 잘못 봤구나.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가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 얘가 6이라고 봤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5면 말이 안 되죠. 그치? 5보다 작다 해버리면 5가 포함 안 되니까 얘는 6, 얘 자체가 6이면 6보다 작다니까 성립하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야 되고 그럼 1 더하니까 6 얘는 마이너스 a 얘는 7 이렇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부동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7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됐어요? 마이너스 7 나왔어요? 나왔어? 우리 두 번째 거도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우리가 3k 플러스 2는 x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k 플러스 5보다 작다라고 했었을 때 x는 3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둘 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2k 플러스 5보다 작다. 근데 이 사이에 지금 정수가 6하고 7분일 때 지금 이 말이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3k 플러스 2라는 놈은 5하고 6 사이에 있는 게 분명한데 애 자체가 5면 안 되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5도 포함이 돼버리니까 애 자체는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6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6이 포함되니까 6은 상관없죠. 6이어도 상관없죠. 이 친구는. 그리고 저기 있는 2k 플러스 5도 마찬가지. 2k 플러스 5도 7하고 8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작다예요. 얘가 만약에 7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7은 포함이 안 돼버리니까 안 되고 얘는 8보다 작다라고 했었을 때는 성립하죠. 8보다 작다는 7이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죠. 8일 때. 그쵸? 그럼 이거 두 개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 2 빼니까 얘는 3, 얘는 4. 양변을 3을 나누면 1, 3분의 4.
그래서 우리 K의 범위는 1보다 크고 지금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우리가 5 빼주면 2K, 5 빼주니까 3. K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여전히 1보다 크고 얘는 우리가 4분의 6이니까 얘는 더 와이드하네. 그렇죠? 2분의 3이. 공통범위니까 가장 작은 형태인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K는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다 만족한다 이거죠. 둘 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설명하게. 이해 갔어? 이해돼요? 괜찮아요? 여전히 괜찮아? 다시 설명 필요한 게 있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843번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우리 이런 꼴은 우리가 3K 플러스 2가 X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K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요. 저 X라는 놈은 여기는 이제 3K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2K 플러스 5보다는 작죠.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 사이에 6하고 7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지금 5하고 여기가 지금 8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저기 있는 우리가 3K 플러스 2라는 이 친구는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지금 괜찮아? 근데 이렇게 생긴 놈 자체가 5면 돼, 안 돼? 애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 안 돼? 이 사이에 6하고 7만 있어야 되는데 애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5도 포함이 돼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애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안 돼? 애 자체가. 괜찮지? 그래도 6 포함하는 거니까 괜찮으니까 얘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2K 플러스 5라는 놈은 여전히 7하고 8 사이에 있는 거는 분명한데 얘는 지금 등호가 없어. 애가 7이면 돼, 안 돼? 7보다 작다 하면 7이 포함이 돼, 안 돼? 7보다 작으니까 안 되죠. 6.9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7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8보다 작다라고 하면 성립해, 안 해? 되겠죠. 왜냐면 애 자체가 8이면 8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약간 7.9라고 생각하면 7.9보다 작은 거인 7이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얘는 여기가 등호가 여기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2 넘어가고 3 나눠주면 우리 2 넘어가면 3. 얘는 3K, 여기는 2 넘어갔으니까 4. 그래서 우리 K는 지금 1, 3분의 4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우리 5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2,
5 넘어갔으니까 3. 2로 나눠주면 1.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둘의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수직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거는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K가. 두 번째 거는 1보다 크고 2분의 3은 4분의 3보다 크죠. 얘가 4분의 6이니까. 뭐야. 잠깐만. 얘가 1.5니까 얘보다 더 크죠. 얘는 9, 8이니까 얘는 6분의 9고 얘는 6분의 8이니까 6분의 9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 1로 오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 K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올 동안만 좀 쉽시다. 활용. 활용하고 절대값 포함한 거. 나가는. 안 신나 본데. 너 사업 끝나고 뭐해? 뭐해요? 지금이 뭐해? 남산? 걸어 이렇게? 날씨 너무 좋아서 남산 걸으면 좋지. 오늘 뭐해? 할아버지 가요. 할머니는?
다 할머니는 그 어버이날 때문에 많이 가던데. 요즘은 어디 가요? 저도 할머니 할머니네. 희정이는? 그냥 집에 있어? 딴 데 뭐 약속 없어요? 나도 오늘 부부 모임이 있어. 상주에서 쌤이랑 좀 나이 비슷한 또래 부부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운동하다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우리 이제 1차 부등식 활용. 우리 여기는 사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저번에 누군가 한 명이 이해를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우리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요. 근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의자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이제 4명이 앉으면 이렇게 4명이 앉았어. 그랬더니 우리 이 친구들 10명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러면 너네 4명씩 앉지 말고 좀 더 낑겨가지고 5명씩 앉아볼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의자가 7개가 남는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학생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의자는 남는 의자라고 표현해요? 안 남는 의자라고 표현해요? 안 남는 의자라고 표현하죠.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아예 싹 비어있어야 남는 의자야? 그럼 여기에 지금 7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는 이 7개는 아예 비어있을 거고 이 판단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or 5명까지 있을 수 있죠. 그죠? 한 명부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여기는 이제 한 명부터 5명이 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내가 모른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학생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학생 수는 안 변해. 그럼 정확하게 만약에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의자의 개수를 내가 x라고 하면 식은 내가 학생 수로 될 거야. 알겠죠? 그럼 이 학생 수는 무조건 일단은 4x 플러스 10이죠. 이면 이 x마다 4명씩 앉았으니까 x의 개수가 x라고 했었을 때 우리 학생 수는 4x 플러스 10이 분명하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4x 플러스 10이라는 거가 내가 이쪽에서 내가 학생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8개까지 즉 전체 x개에서 8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5명은 앉았지.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우리 전체 x개에서 8개를 뺀 거에서는 5명은 분명히 앉았지. 근데 이 8번째는 내가 지금 1명이 앉았을지 5명이 앉았을지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가 총 x개 중에서 7개는 비어 있어요. 그럼 내가 마지막 8번째 의자에, 끝에서 8번째 의자는 1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꽉 차 앉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전 의자는 무조건 5명씩은 다 앉았지. 그래서 A보다는 하나가 많을 수도 있고 5명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죠. 식이 이렇게 되지. 이거 이해 가요? 지금? 표정이 이해 안 가는데? 잘 봐봐.
첫 번째, 의자의 개수가 X개야? 의자의 개수도 안 바뀌어. 학생 수도 안 바뀌어. 그냥 내가 몇 명 앉았냐가 중요한 거잖아. 처음에 4명씩 앉았더니 10명이 서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총 학생 수는 4X 플러스 10인 건 분명하지. 그죠? 선생님이 좀 낑겨 앉아서 5명이 앉았더니 문제가 7개는 남았어. 의자 7개는 아예 비어 있어. 근데 그 7개 다음 의자. 여기에는 한 명이 앉든 5명이 앉든 우리는 의자가 남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 여기 효정이 혼자 앉아 있어도 선생님이 의자가 8개 남았다고 얘기 안 해. 너가 한 명 앉아 있음으로써 그 의자는 의미가 있는 의자가 돼서 7개는 남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니면 여기 5명, 우리 5명이 다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효정이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8개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에서는 다 5명씩 앉아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모든 개수에서 8개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5명이 다 앉아 있고, 이 8번째 여기에는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5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친구, 이거 지워도 되나요, 여기?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OX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지금 이런 형태니까 우리 연립방정식 형태로 다시 고쳐보면 얘는 5에 8개 의자 전 즉 9개부터는 5명 다 앉아있었고 8번째는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분명히 전체 학생 수는 존재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 풀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 풀어보면 5x, 4x 넘어오니까 x, 얘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9 넘어가면 49 이렇게 되겠죠. 49 얘는 5x, 4x, 얘는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얘 마이너스 8, 5, 40,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크거나 같다 45 부동 방향 바뀌죠. 그래서 얘 공통범위 구해주면 45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의자 수가 45개 이상 49개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될 수 있는 의자는 47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거 47일이 될 수 있는 거죠. 44 안 되고 50, 53, 56 안 되고 그렇죠?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지금.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야 돼, 나한테.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실 수 있어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서 그래. 상식적으로, 의자 7개가 남아있네? 그럼 이 8번째에는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는데, 이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5명씩 꼭 꽉꽉꽉 다 채워져 앉았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 가정을 해보면 우리 의자가 10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의자가 10개가 있어. 그러면 의자가 7개가 남았대. 의자의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치?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5명씩 앉았더니 여기는 7개는 여기는 6개, 7개까지는 싹 비어져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1, 2, 3, 4, 5, 6, 7, 7개는 그럼 이 세 번째 의자에는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실제로 5명이 다 앉아 있었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 8개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1명이 앉았는지 5명이 앉았는지 모르니까 이 8개까지는 일단 다 뺀 거고 전체 의자 수에서 8개는 뺀 거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는 5명이 다 앉았을 거고 여기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앉을 수도 있으니까 1명 플러스 5명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넘어가 됩니까? 넘어갈게요.
식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난 지금 이거 학생수로 식을 세운 거예요. 학생수. 우리 849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849번. 우리 소금물 다 기억나시나요? 이쪽 파트? 여기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공식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식은 다 어떤 걸로 작성을 할 거냐라는 거면 다 소금에 관한 식으로만 작성을 할 거다. 이게 그냥 개념에 박혀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상식적으로 우리 접근을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30%의 짠맛을 갖고 있는 소금물 300g이 있고요. 우리가 딱 소금 결정이 100%라고 보면 물에 희석하면 덜 짜지잖아. 그치? 그러면 거의 원래 100%에서 한 30% 짠맛을 갖고 있는 물 300g이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10% 애는 엄청 싱거운 애겠죠. 그나마 좀 짠맛은 있대. 좀 싱거운 소금물을 섞었어. 그랬더니 이 농도가 15% 이상, 그 다음에 1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당연히 이 300g짜리 30%에다가 내가 들짠물 더 부으면 싱거워지겠지. 맞아? 그래서 이 정도로 싱거워지기 위해서는 너는 얼마만큼 넣어야 하니 이 말인 거야.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 첫 번째,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즉, 이 비커에 있는 소금물하고 지금 이 비커에 있는 소금물을 섞었지. 그러면 플러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괜찮아? 실제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합친 거예요. 물까지 같이 합친 거지. 그러면 이제 희석이 돼서 이제 들짜지겠죠? 걔가, 그럼 봐봐. 300g하고 xg을 섞었어. 그러면 최종적인 건 몇 g이야? 300 플러스 xg이지. 근데 걔가 100분의 15% 소금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요? 100분의 18% 소금물 300 플러스 xg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금물과 이런 소금물을 섞었더니 당연히 우리 여기에는 지금 300 플러스 xg이 됐겠죠. 여기는 우리가 300 플러스 xg이 됐겠죠. 다 이 공식에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물을 섞었더니 총 300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됐을 거고, 걔가 15%하고 18% 사이라고 했었으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300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고 100분의 18 곱하기 300 플러스 x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내가 식 세우면 되겠죠? 일단 식만 작성해놓고 우리 푸는 거는 이제 집에서 푸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거 진도 다 끝내려고 가능하면 끝낼 수 있으려나? 여기 유형 몇 번까지 없지? 하나가 힘들면 나왔죠. 계속 쉬고 있는 됐어요? 일단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우리 숙제가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때 같이 한번 하니까 꼭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우리 유형 10번부터는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말합니다. 우리 1차 부등식 하기 전에 우리 절대값부터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원래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우리 절대값의 정의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3이나 내가 절대값을 씌우는 동시에 정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다 양수화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값 안에 우리가 어떤 다항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주겠다라는 거지. 어차피 여기는 다항식은 우리 x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지수도 그냥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x가 뭐니 계속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럼 어차피 여기 들어갈 게 어떤 실수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음수도 애가 만약에 잠시만.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다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네가 양수면 모양 그대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네가 만약에 네가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나와야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생긴 게 음수처럼 생기지만 다 양수인 거야. 지금 상황이. 네가 음수기 때문에 니는 양수로 나와야 해. 이렇게 이제 무조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살펴보면 봐봐. 선생님이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일단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답지에 있는 표현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볼게. 무조건 우리가 양수냐 음수냐의 가장 기준점은 0이에요. 맞아?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애가 0이 되는 기준이 3분의 8이죠. 그치? 그러면 3분의 8보다 크면 작으면 이렇게 우리가 나눌 거예요. 오케이? 우리 3분의 8보다 크다. 그럼 애가 예를 들어 한 2점 몇몇이니까 한 3 대입해봐. 음수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거고 애가 작으면 애가 플러스 부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 만약에 x가 3분의 8보다 작으면 애는 애 양수죠. 양수 나오죠. 3분의 8이 2점 몇몇이니까 2 대입해봐. 양수 나오잖아. 그럼 x가 3분의 8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8-3x가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의 범위 구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이 친구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n에대해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너를 만족해야 네 자체가 모양 그대로 나오고 너를 만족하는 또 해는 너니까 실질적으로 너의 해는 공통 범위인 거야. 오케이? 플러스 3. 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 아니? 플러스 3. 쏘리.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부동반 바뀌어야 되고. 어쨌거나 너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너여야지 너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왔고 너의 해를 구한 거니까 공통 범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수직선에서 그리면 어떻게 나와? 일단은 3분의 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3분의 8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지금.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도 작으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가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면 여기 등호 넣어주면 되고 여기 등호 넣으면 여기 등호 빼주면 돼요. 상관없어요. 얘는 어떻게 돼? 음수죠. 여기다 3분의 8보다 큰 거 들어가면 음수지. 그러면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 보고 갖고 나와야겠지. 절대값 아닌 음수면 마이너스 보고 갖고 나와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x가 지금 11보다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3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x 제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x는 어차피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공통범위가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나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공통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공통범위 x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2. 나 왜 그러냐? 쏘리. 이렇게 11이죠? 오케이, 오케이. 얘 넘어가면 플러스 8이니까 19. 얘가 3분의 19.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9. 3분의 19보다 크다. 그럼 3분의 19보다 크니까 3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or x는 3분의 1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이니까 3분의 19보다 큰 자연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애가 지금 6점 몇몇이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이 되겠지. 답은 7. 됐어요? 근데 애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봐봐. 괜찮아.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얘를 내가 정의로도 풀 수 있어요. 정의로 풀면. 근데 정의로 풀 때 이제 핵심은 일단 첫 번째는 x의 개수를 무조건 절대값을 1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친구 3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럼 여기는 3분의 8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까?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도 3은 양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와도 상관없지. 맞아? 그럼 얘는 절대값 3분의 8 마이너스 x 얘는 3분의 11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여전히 괜찮아요? 여기까지? 항상 x의 개수를 일단은 절대값을 1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읽냐면 애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이 절대값은 어떻게 읽냐면 거리가라고 읽어. 거리가 3분의 11보다 큰 거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3분의 8로부터 거리가 3분의 11보다 큰 거니까 더 멀다는 소리죠. 그치? 멀게 되는 그 x값은 3분의 8 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3분의 11 더하니까 3분의 19 나오지. 그러니까 3분의 19보다 더 크면 이 x의 좌표가 3분의 19보다 크면 3분의 11보다 더 크겠지, 거리가. 맞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3분의 19보다 크고 5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지. 정의를 써버리니까. 정의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애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3분의 11보다 크다. 거리가 3분의 11보다 크다. 그럼 실제로 3분의 11일 때가 뭐야? 애가 방정식일 때지. 애가 등호가 아니라 방정식일 때 근이 3분의 19랑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걔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애가 더 멀어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x의 범위가 실제로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거리가 3분의 11보다 더 크다는 소리지. 그래서 정의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저 이거 안 되는데요? 그냥 우리 그냥 범위 나눠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851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저것도 그냥 우리가 정의도 풀면 금방 풀려. 일단 우리 모든 방법 다 동원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그냥 답지에 쓰여져 있는 표현으로 한번 풀어보고 절대값 3x-1은 5보다 작다. 그러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거니까 이 친구가 지금 3x-1 얘가 지금 0이 되는 기점이 3분의 1이죠. 그지? 그럼 3분의 1보다 큰 거 넣으면 예를 들어 우리 1 같은 거 대입하면 뭐 2 같은 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양수 나오죠. 그치? 근데 3분의 1보다 작은 거, 뭐 예를 들어 0 같은 거,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음수 나오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x가 3분의 1보다 작으면 n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를 갖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x, n은 4. x는 부동호가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일 때 이렇게 되고 얘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공통범위를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 공통범위 구해주면 항상 수직선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범위니까 이 범위에 있으면 이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부동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등호 넣어주면 돼요. 여기를 넣어주면 여기 빼주면 되고 상관없어요. 얘 어떻게 돼?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은 양수니까 모양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n은 그냥 3x-1이 모양 그대로 나오고 5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럼 3x는 6보다 작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공통범위 다시 한번 구해주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너도 근이고 너도 근이니까 다 써주면 근 다 써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니까 얘는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갔지만 둘 다 근이니까 지금 얘는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얘를 총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고 다시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가 범위가 되겠지.
넣을 때도 성립하고 넣을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답은 뭐야? 이 친구의 범위가 뭐예요? 이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얘를 정의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우리 x의 개수 1로 만듭시다. 3으로 묶읍시다. 그럼 여기는 x-3분의 1 이렇게 됩니까? 얘는 5 이렇게 되죠. 어차피 3은 나누면 절대값 x-3분의 1이 지금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네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3분의 5 미만인 점들이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3분의 1이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3분의 5보다는 작은 점들, 이런 점들이 실제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딱 3분의 5일 때를 일단 한번 구해보면, 3분의 5일 때를 구해보면, 3분의 5 더하면 2죠. 3분의 5 빼면 몇이야? 3분의 5 빼면 마이너스 3분의 4지.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그 x값들이 거리가 3분의 5보다 작은 애들이죠. 그치? 얘랑 똑같이 나오지. 이해가요, 지금? 그래서 정의도도 해석하는 게 애보다 훨씬 빠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도 해주는 게 훨씬 빨라요. 얘를 한국어로 한번 써주면 좋아. 애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우리 이 친구는 거리가 3분의 5 미만인 점 x들. 오케이?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만 보자.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하나만. 852번. n은 어떤 말이야? 그냥 정의로 한번 바로 풀어버릴게. 애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x의 개수가 이미 1이니까 상관없죠? 이 a라는 점으로부터 애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7 이하라는 소리, 7 미만이라는 소리지. 7 미만. 그치? 그럼 여기는 a-7이고 여기는 a 플러스 7일 때가 정확하게 같아질 때고 걔보다 작다니까 지금 애 사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거 풀면 x는 a-7보다는 크고 a 플러스 7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죠. 이 x가 여기에 존재하면 이 거리가 7보다는 더 작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이 10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여야 된다는 소리야? 최소값이 10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최소값이 10이니까 애 자체가 뭐여야 돼? 9여야겠죠. 애 자체가 9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지 10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겠죠. 정수 중에서. 근데 우리 정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A-7이 구가 되는 A는 몇이에요? 16이 정답이 되겠죠. 16.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이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실제로는 여기 A-7이 9하고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9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16이 정답이 됩니다. 하나 더 하자. 853번. 애하고 갑시다. 좀 일찍 갈까? 숙제 잘 해와요. 알겠죠? 얘도 우리 x의 개수 1로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x-2분의 a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2로 나눠주면 n은 2다. 지금 이렇게 한 거 암산한 거 괜찮아요? 이렇게 쓴 거? 2로 묶은 다음에 처음에 양변 2로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한국어로 어떻게 읽는다고? 2분의 a라는 점으로부터 애가 0이 되는 점으로부터 여기 2분의 a라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2 이하인 점들이니까 여기죠 지금.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구한 이 해가 마이너스 1하고 비례. 아, 애가 마이너스 1이고 애가 b구나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애가 1이니까 a는 2인 거 알 수 있고요. a가 2니까 애가 b가 3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6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훨씬 빨라요. 그냥 이렇게 이런 형태에서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게 이 다음 유형. 이런 유형은 안 먹히고 이런 유형은 다 먹혀요. 여기가 지금 자연수 정수가 나와 있을 때. 거리가 딱 4다, 뭐 거리가 몇이다 이게 딱 정확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로 푸는 게 빨라요. 오케이? 아버지? 언제? 지금 할머니네 가야 되는 거니까 전화하셨나 보다. 오케이. 우리 오늘 할머니네 가야 되니까 좀 일찍 끝날 건데 우리 숙제는 여기까지 일단 해오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거 했던 건데 다시 한 번만 풀어봐도 돼요. 추가로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좀 중요해서 이것만 좀 다시 한 번 풀어봐줘요. 근데 번호 썼으니 이거 우리 여기 있는 거야? 셀에 있는 거 중에서 그나마 좀 중요한 거 선생님 뽑은 거니까 다시 한 번 풀어봐줘요. 오케이. 질문할 거 있는 사람만 남으시고